가장 빠른 대통령 취임 첫 기자회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습니다. 저거 이제 좀 있으면은 수시로 저기를 쓰겠죠. 청와대 영빈관에 대통령 입장하고 계십니다. 이야. 그런데요, 저거 자세히 보시면 기자들 일어나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윤석열 입장하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박수 차이예요, 치고. 그 차이. 아.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은 약속대련 없이 네. 공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추첨함에 기자들의 명함을 넣게 해요. 근데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 자기가 선택받으려고 명함을 여러 장 넣는 사람도 있다더라. 나 같은 애들이네. 그래서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저 손 들어서 기자회견 하지 않습니까? 사전 질문도 받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질문 취합하지 그러니까 않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는 숨길 게 없다. 날 것 그대로의 내 생각과 국정 운영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겠다. 저는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못 꾸미고 사실요 100일 기자회견 하면 뭐 그냥 또 뭐 한 달 전부터 막 이거 하네 저거 하네 어떻게 잘 보이네.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줄 거야. 그게 정말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금까지 보고 싶었던 기자회견은 윤석열이처럼 이거 있잖아. 1시간 정도 했는데 그럼 목이 아프네 거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래놓고 그냥 하나만 더 받아볼까 이지랄하는 게 아니고 맞아 그때 그래. 방금 목소리 비슷했죠. 나도 깜짝 놀라고 있어요. 지금 빙의된 줄 알고. 근데 사람 기자회견이라는 게 우리가 미국을 동경해서가 아니라 선진국은 그게 정상이잖아요.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가 묻고 대통령이 하는 말은 국민들한테 답하는 건데 그럼 궁금한 거 다 물어봐야지. 어떤 질문도 사실 이런 게 있어. 그 길들여진 기자의 질문은 사실 재미없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기자가 야 뭐 예를 들면 뭐 제왕적 권력 이야기하면 화내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질문을 노련하게 답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 그러니까 우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저 봐라 또 기레기 짓 한다 하는데 그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봐요. 그럴수록 대통령이 빛나거든요. 좀 그렇게 보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이 대통령실의 기자단이라는 게 권력이 없는 것 같지만 대통령실의 주요 인사들과 접촉을 하고 또 식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에 있는 대협력관들이 기자들에게 줄을 서면서 로비 창구로도 굉장히 그래요? 여론이라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여론이 나쁩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로 오염을 시킬 수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의 어떤 기자 인터뷰도 될 수 있으면 공개해라. 기자들도 얼굴 까고 질문해라. 그런 거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네. 그따위 짓거리를 잘 못합니다. 얼굴 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강심자 윤석열 아니면 그렇게 못해 먹어요. 부끄러워서. 진짜로. 김건희 윤석열이 희한한 거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려고 내가 그래도 좀 알려줬는데 그러지 그러니까. 말아야 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도 그렇게 업자들이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그냥 방에다 CCTV 걸어놓고 뭐 얘기하려면 CCTV 보여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 대통령실도 참모들이나 관계자들이 부패하지 않게 정말 노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대통령이 했던 말들 그렇죠. 계속해서 나왔던 속보로 보면 이런 거예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내에 검찰 이해하는 사람 쓰는 게 유용하다. 인사는 색깔에 맞는 쪽만 쓰면 위험하다. 정책 결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대북 방송 중단 북한 호응의 기대 이상이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 대화 단절하면 바보짓이다. 노동시간 줄여야 된다. 주 4.5일째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 2시간 동안 했거든요. 풀로 한 거예요. 2시간 하면은 보는 국민이 지쳐요. 이상하면. 대통령은 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던데. 그렇죠. 원래는 1시간 반 예정이었는데 이미 밥 또 먹으러 넘긴 거죠. 가야지.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야지. 근데 근데- 오늘 계란말이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해서 네. 굉장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계란말이. 계란말이는 보여주기였고 그때 다 등심 구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심해라. 맞아. 아유. 전복 계란말이는 있고. 진짜 나 진짜 나는 보면 볼수록 약간 모질이 하나가 상대방 짜증나 진짜. 그 있잖아요. 저 이야기들 중에 요 검찰의 이야기 뭐 주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인사를 한쪽만 쓰면 끝없는 전쟁이고 그 차이가 시너지 원천이 된다. 쉽게 표현하면 약간 약점 있는 검찰 친윤 검사들 이용해 먹겠다. 제가 했던 말과 맥락은 비슷해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검사들이 거의 몇 명 안 남았다. 그러면 그중에서 부려먹기 쉬운 놈들 부려먹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는데 대안이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 정치인도 그렇고 전향을 하잖아요. 아니 우리 권오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전향해서 보훈부 장관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따르겠다, 동의한 사람이 중용된 거라고 봅니다. 네. 초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건 좀 중요해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통령실에 있는 민정수석실, 옛날 민주당 정권처럼 검찰총장은 이 얘기하고 법무부 장관은 저 얘기하는데 대통령실은 또 검찰총장 인사 민원 다 들어주고 이 사람은 살려주고 저 사람은 살려주고 다 각자의 이권에 맞게 따로 국밥처럼 놀면 안 된. 저는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내 중마고 얼굴 드러내놓고 단일 대우 아니고 정말 사법행정에 있어서 단일 대우 안 보여주고 그다음에 권위 못 세우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거기 있는 사람들요 각자 이권 찾아 먹듯이 그렇게 하면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전 대통령이 직접 사법개혁은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이재명 대통령만큼 피해자가 없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게 있어요. 야, 이 검사들 인사하는 거 보니까 친윤을 지금 등용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다니까요. 문제는 내 신심이 부족한 것도 있는 거야. 이재명 변했네? 난 대통령 입장에서 시원시원하게 인사 왜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없다니까. 태영청등 만들고 싶고 하시겠네요. 제가 어제 그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이문정 검사가 동부지검장 갔잖아요. 이문정 검사가 이 지검 차장도 못 달았습니다. 그 단계를 뛰어가야 지검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문정 검사는 두 단계 뛰어서 동부지검장 된 거거든요. 그리고 한 명 김태훈 지검장 정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친윤일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이가 검찰을 장악했던 기간이 7년이에요. 이것도 좀 보셔야 되고 뭐라 그랬냐면 진짜 아름다운 말이었는데 대통령이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고 다 골라내서도 안 되고 최대한 고쳐서 쓸 것이다.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정책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인사가 목적이 되면요. 이 사람 누구누구 전리품처럼 그 자리에 앉히는 게 목적이 되는데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을 써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줬어요. 오늘 예시로 든 게 콘크리트 만들려면 시멘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과 돌과 모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예가 정말 와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여요. 야 그러면 지금 인사할 사람 없어. 그러면 지금 이제 부부장급을 지검장으로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측면도 있고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 안심됐던 대표적인 이야기 이거예요. 임명직은 아무 때나 바꾸면 된다. 맞아요. 자, 민주당이 대한민국 주류고 대통령 임기가 10년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거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주류입니까? 우리는요 단 한 번의 실수로도요 지방선거 총선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실수 없게 안정되게 개혁을 추진해야 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 뭐 그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6개월만 일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정말 검찰 개혁 못하고 지지부진하면 그때 비판하고 그때 난리라 주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조금 차관 인사 뭐 이렇게 검사장 인사까지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조금 지금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문정 검사 역대 정권 중에 이문정 검사 이렇게 두 계단 승진시켜서 지검장 요직에 앉힌 적 있어요? 없죠. 맨날 이용만 해먹고 이미지만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팽 당했던 게 이문정 검사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이문정 검사도 동부지검 가서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잘해서 저는 서울중앙지검 그다음에 검찰총장 하셨으면 좋겠어. 이제 저는 본인이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보여줘야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난 동부지검장을 이문정 검사가 오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두 단계 뛰어서 이제 검사장 단 거 아니에요.
그럼 한 6개월만 쓰고 중앙지검장으로 보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런 좋다. 용도가 아니면 네. 그 자리에 앉힐 이유가 없어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인 거고 제일 오늘 나는 검찰 이야기보다는요. 대통령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굉장히 당연한 말이 나왔던 거고 그 주택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해. 부동산 정책 엄청 많아. 저 자신감이 저는 훨씬 더 저는 약간 든든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대출 규제가 먼저여야 해. 근데 못했던 이유는 언론사들과 건설사들이 한 몸이 되면서 일반 영끌하는 사람들이 대출 받았고 집을 사면 결국 이득은 부자들이 보는 구조를 깨버리겠다는 거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언론에 해치거리 하지 말라고.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건 비정상이에요. 내가 착실하게 돈만 잘 모으면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이야기도 그런 거 있었죠. 지금 공급도 빠르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그러니까 성남시장부터 해왔던 그 과정이 본인 스스로에게 저런 어떤 개혁 정책들이 완전 체득화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 진짜 오늘 뭐 북한 이야기도 그렇고 일본 이야기도 그렇고 야 독도는 우리 땅인데 뭘 그게 쉽게 표현하면 분쟁이 되냐 뭐 이런 이야기. 일본 산케이 신문 있잖아요. 마이니치구나 마이니치. 이런 데서 지금 막 뭐 왜 중국 기자만 만나고 일본 기자 안 만났어 그랬더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당신 만났는데 왜 가짜뉴스 썼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걸 기억하고 있는. 아 그거 이제 외신 기자 클럽 때 네. 국민의힘의 엉터리 주장이었었죠. 네. 자기도 그때 만나놓고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서머리 하기에는 2시간짜리 하려면 한 10시간 걸려요. 대충 이런 정도를 마무리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디테일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 있죠. 이게 화요일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저게요. 이 국무회의가 3시간 40분 했더라고 또. 그 대통령 되고 나서 첫 국무회의. 네. 아니 여기 6월 5일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6월 7월 5일이 아니군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3시간 하면서 저는 이거 지금 행안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회의록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이전에 윤석열이 어떻게 했는지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정말 바로 비교가 되고 이 문답식으로 진행된 거를 보니까 왜 송미령을 택했는지도 저 회의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질문과 각 장관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소위 이제 언론 헤드라인이 깨알짓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깨알짓이는 모르면 못해요. 저게 잘못 가면 이제 만기칠람 될 수도 있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은 많이 아는 사람으로서 난 만기칠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 얘네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윤석열이 말 50분 듣고 1시간짜리 국무회의하고 나와서 대충 시간 떼고 이랬던 건데 그걸 다 깨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질문이 이런 식이라는 거야. 우리나라 R&D 연구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사업화가 잘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사과값이 오르니까 토마토나 바나나 가격도 오르던데 왜 그런 겁니까? 근로감독관 문제는 어떻게 되고 산업안전감독관의 수는 좀 더 늘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알고 질문을 하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질문 자체가 알고 하는 질문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걸 대답을 해야 되는 장관 입장에서는 솔직히 놀다 들어가면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마시지 나 빨리 잘라줘 이런 느낌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 경기도에서도 봤잖아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경기도는 어떻게 보면 작은 대한민국 정부의 축소판 같은 건데 거기서 본인이 깨달았던 거 대통령은 한 번 하면 더 이상 못하니까 확실히 경기도지사 때 성남시장 경험까지 붙여가지고 행정에 대한 디테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이런 대통령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대통령님이 호기심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 사는 그 과정에 관련해 가지고 어려움이나 이걸 왜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되냐 저렇게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러한 학구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좀 탐구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호기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 뭐 이제 나쁜 의미예요. 만기칠람은 하나하나 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캐릭터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알고도 모른 척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공무원들한테 어마어마했거든요. 대통령 지시사항이면 그것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사실은 시키는 일만 하는 이 과정이라. 근데 내가 그 대통령 스타일을 감동을 먹은 게 이거예요. 국무회의를 해. 그러면 이제 국무위원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을 하는 외청의 장들은 안 나타나니까 중간에 이게 대통령이 장관한테 지시하고 장관이 외청한테 지시하는데 그 외청 일을 장관이 잘 몰라.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안 내려가니까 흐지부지 돼버리는 구조를 맞아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국무회의 전면 쇄신하겠다. 조달청 등 20개 외청도 직접 업무 보고. 저 조달청에 대해서는 저게 왜 맨 앞에 걸려 있냐면 저 김지호 대변인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공직 생활하면서 3대 적폐가 있습니다. 검찰 있고요. 감사원 있고요. 조달청 있습니다. 이게 왜 적폐냐면 이 조달청은 뭐 희한한 특허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조달청에서 물건을 등록을 받습니다. 네. 뭐 어찌어찌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USB 뭐 15,000원, 5,000원, 6,000원짜리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걸 네. 70만 원, 90만 원에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상한 보도블록 하나 특허 받아가지고 조달청에 등록해놓고 막 공공기관에서 이거 조달청에서 등록된 거니까 이거 씁시다 하면서 007 작전식으로 그거 선임한 사람 그 공직자들한테 어디 저기 그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보관해놓는 무인 물품만 있잖아요. 네, 그런 네. 데서 007 작전하듯이 현금이 오고 가는. 와. 이게 정말 쓰레기 같은 일들. 왜냐하면은 그냥 화장지 같은 거 살 때 뭐 네. 쿠팡이나 G마켓에서 제일 싼 거 사면 되잖아요. 근데 꼭 조달청 통해서 사야 되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가격이 어. 엄청 비싸요. 아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 있을 때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지사 야 똑같은 가격인데 왜 컴퓨터 여기서 사야 되냐. 그냥 그치. PC로 그냥 민간으로 사면 되는데 그래서 경기도형 공공조달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랬어. 아. 그래서 막 기획재정부에서 막 공문 난리 보내고 났겠네. 조달청에서 난리법석 피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대선 후보에 등록을 해서 끝내 완성은 안 됐지만 아마 이제 그걸 보고 값싸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개혁을 지시했겠죠. 한번 뒤집어지겠네요. 지금 국무회에서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 이거예요. 과거 그 이야기예요. 경기도지사 시절 조달청이 품질은 안 좋고 단가는 높은 사업자나 상품을 쓰라고 할 때가 있었다. 와 씨발. 야 경기도도 이거 여기 써야 돼 이게 싫었던 거예요. 독점하는 느낌이 들었고 싸운 경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기재부 장관 나와가지고 조달청 관련한 질문을 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딱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잖아요. 다 들어와. 그러니까 야 직접 들어오라 그래. 지금 이제 검찰청도 지금 검찰총장 등이 임명되면 직접 들어가서 보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좋네요. 이거 엄청 무서운 거거든. 맞아요. 아이, 그러니까 저 국세청도 그렇고 관세청 뇌물 뭐 마약 그거 덕지 그런 일 있었죠. 국세청도 그래요. 세법을 너무 어렵게 해놓고 맞아, 뭐 지들끼리.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해주면 뭐 이렇게 쉽게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적폐들이 너무 많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 좀 깨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경기도지사 등을 해 보니까 맞아. 이건 아니더라 싶은 맞아. 거를 대통령이 돼서 내 경험으로 개혁하는 거거든요. 필요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야 이번에는 기재부 장관이랑 조달청장 같이 들어와. 그래서 기재부 장관 잘 몰라 물어봐야. 그럼 잘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으면은 조달청장한테 핵심이 뭔지 설명하기도 힘들고 물론 이제 문서로 남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재명 대통령만의 스타일은 난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내가 적응이 안 되네. 제가 저런 게 이제 경기도정의 목표였잖아요. 공정하고.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공무원이 자기가 내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하게 있다는 거야.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꼭 예술품을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짬짬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을 복제품으로 싼 걸로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백마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심사하는 기준을 다시 만들겠다. 그래서 진짜 예술 작품이 들어설 수 있게. 그래서 막 예술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희가 바로 잡았죠. 진짜 예술품이 들어와야 건축물도 빛나고 그렇지.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조각가가 대우를 받고 그 제안을 했던 분이 이번에
대통령실에 입성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갖다 쓰시는 거.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발전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생각도 못했어. 알겠습니다. 자, 좋다. 그러니까 어쨌건 오늘 기자회견도 보셨다시피 알고 덤비는 사람은요, 기자가 몇만 명이 붙어도 대통령 한 명 못 당해낼 거예요. 이해도가 빠르고 머리가 명석한데 방향성이 철학이 저렇게 돼 있는 대통령은 이기기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도 뭐 저 검찰 인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인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감 솔직. 그러니까 트럼프의 백악관 기자회견보다 전 더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식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지금 대통령이 세월호, 이태원, 오송,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7월 15일 날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일어난 지 2년 되는 날이야. 오송 지하차도 사건은 여러분 참사는 아시겠지만 지하차도에서 근처에 있던 강이 이게 뚝이 무너지면서 그물로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에 지나가던 차들이 물에 잠겨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사건이죠. 윤석열 때 사건입니다. 근데 7월 15일이 그날이고 다음 날이 7월 16일인데 그날 세월호 유가족, 이태원 유가족, 오송 참사 유가족,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이런 분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헤드라인만 보고도 완전 울컥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이 이런 사람 아니었나. 그동안 너무 이 많은 유가족들을 진짜 문전박대했던 것만 보다가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문전박대만 했으면 제가 덜 억울한데 저런 사람들에게 보수 유튜버들하고 보수 뭐 단체들이 가가지고 막 이상한 막말로 마음을 더 해지만 상처 놨죠. 주고 네. 그랬죠. 지금도 딱 이 얘기 하시니까 우리 지성 아버님 오셔가지고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안전 이야기를 대통령 취임하면서 거의 일성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국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옛날부터.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거야. 저쪽 윤석열이 지지했던 저쪽 애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수학여행 가다 죽었는데 국가 지키다 죽었. 주말에 이태원 놀러 가다 죽었는데 국가 나라 지키다 죽었냐.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뭔 말이냐면 태어나는 것 자체. 그래서 그 국민이 돼서 성인이 되고 직업을 갖고 또는 자기 역할을 하고 세금을 내는 게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보통 우리가 남녀 갈라치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스라엘엔 여자들이 군대 간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갈라치기만 해. 근데 그 뒤에 있는 이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가가 여자의 군대를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여성이 만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돼요. 26살 안에 가야 돼. 근데 이면에 숨겨진 게 하나 있어. 애를 낳으면 군대 안 갑니다. 군 복무 중에도 임신하면 바로 전역이에요. 목적이 여자를 군대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고. 여성이 출산을 하면 군 면제를 아예 시켜줘요. 우리 보통 이제 군대 복무하다가 임신을 하면 처벌받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럴 거 아니야.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군대 가는데 군대 내에서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전역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하니까 이스라엘 욕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그 나라 나름대로는 유지가 되는 게 있는 거고 우리 대통령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150% 정도는. 그리고 오늘 하나만 더요. 오늘 김민석 총리 인준안이 29일 만에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총리가 된 거죠. 총리 축하합니다. 드디어. 근데 국민의힘이 저거 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오늘 지금 국회 본회의가 2시부터 열렸는데 처음에 저것부터 했거든요. 첫 번째로 김민석 총리 인준안에 대한 그걸 했거든요. 네. 뭐 안 들어도 크게 상관없잖아요. 네. 첫 총리인데 네. 그러니까 인준을 해주면 좋죠. 우리도 한덕수 해줬는데 한덕수에 비하면 진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김민석을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은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힘들어질 거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솔직히 국민의힘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누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박수 치겠어요. 저러니까 그냥 나경원 같이 앉아가지고 캠핑하고 하는 것들이 더 욕을 먹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쟤네들 스킬이 그거잖아. 소위 이제 옛날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진보의 일부 블록의 전유물이었다면 지금은 있잖아. 꼬투리를 잡아. 그래서 막 배추 총리네 무슨 뭐 스폰서네 막 이야기를 해. 사실과 다르게. 그래놓고 그 이후로 지금 핑계를 잡아서 총리 인준 못해줘. 흠집 내는 거예요.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총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억지로 그냥 해가지고 민주당이 막 주도해가지고 총리 나쁜 사람 통과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란으로 망한 정당이라고 하면 1년 정도는 그냥 무조건 협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저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였을까요? 야, 국민의힘이 정말 좋은 정당인데 총리 후보자가 막 비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국민의힘이 잘 싸우는구나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난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대부분 해명이 됐고요. 자료 안 냈다고 하는 것도 국민의힘이 거짓 선동이에요. 자료 냈지만 국민의힘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라는 게 요구한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한이 지난 것도 있고 그 자료를 내가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내 권한이 아닌 것도 있고. 일부러 그런 것들 다 껴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김민석 정도 되면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비리, 스폰서 정도 이야기하려면 김민석이 현재 차명, 본명 재산이 몇십억은 돼야지 그게 말이 되는 거지. 실제로 남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 6천만 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쓴 이재명에 관하여 사주세요. 여러분 이거 있죠. 다시 한번. 이거 새날 마켓에서도 있고요. 네, 다른 가급적이면 새날 마켓 또는 교보문고를 추천합니다. 네. 이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번 총선에서 대파 한 단에 875원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러니까 이번에 야 우리는 한번 배추로 한번 뒤집어 보자. 맞아요. 이런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그 정책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정말 맞아요. 현란하기까지 하거든요. 화려하고 현란하다 보니까 무슨 브라질 대표팀하고 피파 100위 축구팀하고 그냥 한 50대 빵으로 계속 꼴 먹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따라가질 못해. 지금 그래서 네거티브를 할 수가 없어. 못 네. 따라가서. 내가 자기 딴에는 막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엔 너네 뭐 하냐? 분위기 맞아요. 파악 못 하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김민석 총리가 이제 이 SNS에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새벽 총리요? 네, 새벽 총리. 다들 지금 막 코피 흘리고 막 그러고 있던데 대통령. 근데 이제 제가 김민석 총리님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정책위 의장일 때 잠깐 소통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분도 좀 탐구 정신이 있어. 네. 그리고 특히 청년 정책에 대해서 그때도 쭉 토요일마다 청년들하고 FGI 비슷하게 335 모여서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정책 관련해서 그런 호기심이나 학구열이 있으신 분이라 국무총리로도 대성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자, 김민석 총리 저는 이런 건 축하 안 해요. 이제 개고생 하는 건데 뭘 축하해. 애도를 표해야지. 그래도 뭐 한번 해보는 게 어딥니까? 아, 영광이지. 말했지. 아까 대통령이 한 이야기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내가 누구를 임명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총리 됐으니까 축하드려요. 내가 강선우 의원한테 그 이야기 했다니까요. 축하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개고생하세요. 뭐 이런 정도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직에 나와갖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 그냥 축하만 마냥 할 일은 아니다. 국민의힘 같은 부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되면 권력이라고 생각하죠. 이쪽 진영에서는 그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호떡쟁이님. 영철이 오빠야 지검장이 이문정이래. 썩렬이처럼 무식하고 참고 힘들면 나랑 추억을 생각해 줘봐 하셨습니다. 시호. 장시호. 장시호. 장시호 한국 안 오나요? 네. 아, 나갔나요? 네. 와야 되는데. 제이님 오늘 방송이 너무 시원해서 오늘 샤워는 하지 않겠습니다. 냄새나면 새날 책임입니다. 오늘 최강 이빨 3인방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요새 저도 좀 기분이 좋아요. 다 좋아. 좀 진짜 그 3년 동안 너무 답답했어. 그 좀 수사할 건 해야지.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진짜
내란 뭐 그 해산, 나 정당 해산 뭐 이거 저 생각도 안 했는데 네. 요새 갑자기 이놈들이 다 같이 짬짬을 해먹었으니까 그렇게 특검을 막았구나. 맞아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성진님. 국민들은 4.5일째, 대통령은 주 7일째. 대통령실 직원분들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자, 해원님까지 감사드리고요. 1부 마치겠습니다.